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특별히 먹는 걸 신경 쓸 필요 없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번개 같은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혈관을 막아가며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 예고 없이 터져버리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 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뇌혈관의 탄력이 1~2%씩 감소합니다.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작은 찌꺼기들이 달라붙어 길을 막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머리가 무겁다, 자주 깜빡한다, 아침에 피곤하다 같은 작은 신호만 있을 뿐이지요. 놀라운 건 이때 이미 뇌경색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우고 술도 잘 안 드시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말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 그분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고 울먹이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과 검사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꾸준히 먹느냐, 어떤 습관을 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사들도 모두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뇌경색을 예방하는 4가지 과일. 둘째,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3가지 위험 습관.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루틴.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대구에서 시청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공유해 주시면 같은 지역 어르신들끼리 교류하며 건강 정보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내 혈관을 살리고 있을까? 아니면 조용히 해치고 있을까? 만약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좁아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장을 보러 나가실 때 어떤 과일을 담아야 할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과일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알맹이 속에 엄청난 힘을 가진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를 드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작고 동그란 알맹이가 입안에서 톡 하고 터지면서 퍼지는 달콤함.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은은한 떫은 맛. 많은 분들이 그냥 과일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포도는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진 혈관 청소부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죠.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지 않도록 닦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모르셨을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의 색깔이 진할수록, 즉 보라색이나 검은색일수록 이 레스베라트롤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포도보다 적포도가 더 건강에 좋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드와인이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럼 술을 마셔도 건강에 이로운가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레드와인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알코올 자체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인이 아니라 그냥 포도를 드세요. 알코올이라는 독을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과일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실제 환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67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단 음식과 과일 주스를 즐기셨습니다. 검사에서 혈관 협착이 발견되었고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분께 저는 포도를 껍질째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씨가 걸려 불편하다 하셨지만 2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혈액 수치가 확연히 좋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약보다 포도가 더 믿음직스럽네요. 여러분도 혹시 포도를 드실 때 껍질과 씨를 버리지는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기고 씨는 뱉어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성분은 바로 껍질과 씨 속에 있습니다. 껍질째 씨까지 꼭꼭 씹어서 드셔야 혈관을 지켜주는 힘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한 줌, 즉 15일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과해져서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대신으로 드시나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빈속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포도는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껍질째 그대로 두어야 영양소가 덜 손실됩니다. 즙을 내거나 갈아버리면 좋은 성분이 산소에 쉽게 파괴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포도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 포도 한 송이를 꼭 담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포도보다 더 강력하게 뇌세포를 보호하는 과일, 바로 블루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는 혈관을 닦아내고 블루베리는 뇌를 직접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슈퍼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 수많은 슈퍼푸드 가운데 뇌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과일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블루베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열매 안에 들어있는 파란빛, 그 색소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혈관벽을 단단히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블루베리는 뇌를 둘러싼 방패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진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매일 한 컵 약 150g 정도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 연구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신선할 때보다 냉동 상태로 보관했을 때 안토시아닌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과일은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영양소 보존에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치매가 완전히 예방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의사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분명한 건 블루베리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74세 여성인데 늘 깜빡깜빡하셔서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고 가족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 대신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을 드시도록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대화의 흐름도 또렷해졌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과일 혹시 단순히 입이 심심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선택하시나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약처럼 먹는 과일로 블루베리를 바라보신다면 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셔도 좋지만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맛도 풍부합니다. 또한 하루 권장량은 약 한 컵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매일매일 쌓이면 어느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치매와 뇌경색이지요. 몸은 불편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기억을 잃고 자녀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 두려움을 막는 방패 중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장에 가신다면 꼭 포도 옆에 블루베리도 담으시길 권합니다. 혈관은 포도가 닦아내고 뇌는 블루베리가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훨씬 더 친근하고 값싸지만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친구입니다. 바로 귤입니다. 겨울철에 흔히 먹는 귤이 어떻게 동맥경화를 완화하고 뇌경색을 막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만 되면 손끝이 노랗게 물들도록 까먹게 되는 과일이 있지요. 바로 귤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흔히 국민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소박한 귤이 뇌와 혈관을 지키는 데 있어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막는 영양소가 아니라 혈관벽의 콜라겐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관이 탄탄해야 찌꺼기가 달라붙지 않고 작은 상처가 나더라도 쉽게 막히지 않지요. 즉, 귤을 먹으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뇌경색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귤의 하얀 속껍질, 흔히 알베도라고 부르는 부분을 다들 떼어내고 드시지요. 사실 그 속껍질에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동맥경화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겉껍질은 버리셔도 되지만 속껍질은 최대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보충제로 먹는 것과 귤 같은 과일로 섭취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일부 연구는 보충제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과일로 섭취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보다 과일을 드세요. 자연의 형태 그대로 먹는 것이 몸에 가장 편안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오래 앓으셨는데 겨울만 되면 매일 귤을 한네 개씩 드셨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이 특별히 좋지는 않았는데도 혈관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귤이 제 약 아닙니까? 물론 귤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먹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귤을 드실 때 몇 개 정도 드시나요? 보통 하루에 2, 3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해져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항상 적당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귤을 더 건강하게 드시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되도록 통째로 드세요.
주스로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혈당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과일과 섞기보다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가 더 안정적이지요. 셋째, 귤은 껍질째 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말린 귤 껍질은 예로부터 한약재로 쓰였고 소화와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까먹는 귤 몇 개가 뇌혈관을 맑게 하고 뇌경색 위험을 줄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여러분 이제 상상해보세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살 아래 손에 귤을 하나 까먹으면서 이 작은 과일이 내 노예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와 블루베리 그리고 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 변화로 혈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이를 보완해주는 과일, 바로 석류입니다. 이 과일이 가진 특별한 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석류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명한 붉은 알맹이가 톡 터지며 새콤달콤한 맛을 주는 과일, 바로 석류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여성의 과일, 서양에서는 사랑과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석류가 단순히 아름다운 전설 속 과일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의 혈관을 지켜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널리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피토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여성이 갱년기에 들어서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뇌경색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석류 속 피토에스트로겐이 이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어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석류즙을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동맥경화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 연구팀은 석류가 혈관 벽에 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줄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임상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석류 속 피토에스트로겐이 정말로 여성 호르몬을 보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항산화 효과 때문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학자는 호르몬 효과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는 분명히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석류가 혈관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불면과 열감을 호소하셨습니다. 혈관 검사에서는 이미 약간의 협착이 발견되었고 가족력도 있어서 걱정이 컸습니다. 그분께 석류즙을 하루 한 컵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진했을 때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얼굴빛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류가 제게 두 번째 청춘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석류를 즙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알맹이를 직접 드시나요? 사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즙은 흡수가 빠르고 간편하지만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알맹이는 시간이 걸리지만 섬유질과 영양소를 더 온전히 섭취할 수 있지요.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석류 제품을 고르실 때는 첨가물 없는 100% 석류즙을 선택하세요. 시중에는 설탕이나 인공향이 섞인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높여 뇌경색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은 단순히 호르몬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혈관도 빠르게 약해지고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연이 준 과일 하나 석류가
그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장을 보러 나가신다면 포도와 블루베리 귤 옆에 석류도 꼭 담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과일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대로 뇌경색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뇌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뇌경색을 예방하려고 과일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달콤한 유혹, 즉 설탕과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교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과 염증이 합쳐지면서 혈관을 좁히고 어느 순간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음식을 일부러 찾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이 매일 당분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식빵 한 조각, 커피 믹스 한 봉지,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포장된 시리얼에도 상당한 양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작은 습관들이 뇌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 셈이지요.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설탕이 정말 뇌경색의 직접 원인인가? 일부 연구에서는 당분 자체가 혈관을 해친다기보다 당분이 비만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 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설탕이 염증을 직접 일으켜 혈관벽을 손상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달콤한 음식은 뇌혈관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은 하루에 커피 믹스를 4-5잔씩 드셨습니다. 식사량은 많지 않았지만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높았고 혈관 초음파에서 작은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당분 섭취를 줄이고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뵈었을 때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음식을 몇 번 드시나요? 케이크나 사탕처럼 뚜렷한 단 음식뿐 아니라 빵, 음료, 과자 속에 숨어있는 당분까지 포함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매일 2-3번 이상이라면 이미 뇌혈관에 부담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 음료를 물이나 차로 바꾸세요. 둘째,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과일 한 조각을 선택하세요. 단 주스로 가공된 과일이 아니라 껍질째 먹는 생과일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 액상과당 시럽 같은 단어가 앞부분에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단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 뒤에는 무거움과 피로, 그리고 조용한 혈관 손상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순간의 달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내일의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과일로 혈관을 살리면서 동시에 달콤한 유혹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잠시 후에는 또 다른 큰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지만 사실은 뇌혈관을 해치는 위험한 음료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와 일부 건강 음료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단 음료는 피하니까 괜찮아. 대신 100% 과일 주스를 마시니까 건강에 좋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주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식품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서 섬유질이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즉, 한 컵의 주스를 마시면 과일 몇 개를 한 번에 먹은 것과 같은 당분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혈관에 부담이 생깁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통째로 과일을 먹은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낮아졌지요. 즉,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낳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소량의 주스는 여전히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를 드세요. 씹는 과정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실제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혈압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렌지 주스를 끊고 오렌지를 직접 껍질째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뒤 재검사에서 혈당과 혈압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스보다 오렌지 까먹는 게 훨씬 더 달콤하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음료를 주로 드시나요? 혹시 습관처럼 마시는 과일 주스나 건강 음료가 있으신가요?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과일 자체의 당분이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일은 되도록 씹어서 드세요. 씹는 과정에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둘째, 주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물에 희석해 조금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녹차 같은 무가당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혈당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뇌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일 주스를 마시니까 건강해. 이런 착각이 오히려 뇌경색 위험을 키우는 셈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과일은 씹어 먹을 때 약이 되고 주스로 마실 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살펴볼 나쁜 습관은 주스보다도 더 무서운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인데 이게 바로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밤마다 몰래 먹는 간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허기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가서 과자 한 줌, 빵 한 조각, 라면 반 봉지를 끓여 드신 적,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습관이야말로 뇌혈관을 가장 조용히 해치는 숨은적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에는 휴식과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음식 때문에 소화기관과 혈관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결과 혈관벽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뇌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에 간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최대 1.6배 높았습니다. 특히 당분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일수록 그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즉, 야식은 살만 찌운다가 아니라 야식은 뇌혈관을 막는다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야식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수면 부족과 함께 겹치면서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시간대 자체가 중요하다. 밤에 먹는 음식은 낮에 먹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아직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야식은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6세 남성 환자분은 늘 밤마다 라면을 드셨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가 라면 한 그릇으로 풀린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결국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겹쳐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라면을 끊고 밤에는 따뜻한 허브차와 삶은 계란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바꾸셨더니 2달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만약 과자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식사를 충분히 드세요. 배가 덜 차면 밤에 간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둘째, 밤에 배가 고프면 과일 한 조각이나 따뜻한 차로 대신해 보세요. 셋째, 무엇보다도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자연히 야식 유혹이 커지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낮 동안 받은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래 먹는 밤 간식이 그 회복 시간을 빼앗고 뇌혈관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쌓이면 내일의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밤마다 몰래 먹는 간식이야말로 뇌혈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일을 열심히 먹어도 간식을 조심해도 또 다른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 없는 식습관이 어떻게 혈관을 공격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과일을 먹는 방법과 나쁜 간식을 피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고 나쁜 음식을 줄여도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계속된다면 뇌혈관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벽에 쌓인 지방을 줄여줍니다. 걷기만 해도 심장이 펌프질을 활발히 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골고루 전달되지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고 혈관이 좁아지며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혈전이 결국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40%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혈관 건강에는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가 식단보다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식습관이 더 핵심이라고 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운동 없이는 식단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음식은 재료이고 운동은 불을 지피는 것. 둘 다 있어야 건강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실제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분은 늘 채소와 과일을 잘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작은 혈전이 생겨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10분이라도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권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보니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만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의자에 앉아 계신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시나요? 혹시 6시간 이상 계속 앉아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둘째,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서 2-3번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셋째,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수십 번만 해도 다리 근육과 혈관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 속 기름때가 쌓이고 피가 끈적해져 결국 뇌를 위협합니다.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내일의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경색을 부르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선을 돌려 앞서 배운 좋은 과일들을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핵심을 다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과일 4가지 요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일들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이 4가지는 바로 뇌혈관을 지키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천연 의약품과도 같습니다. 첫째, 포도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 속에 들어있는 레스페라트롤은 혈관 속 기름때를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라색이나 검은색 포도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씨와 껍질까지 함께 씹어 드셔야 효과를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파란 알맹이, 속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노년층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도 영양이 잘 보존되므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귤입니다. 값싸고 흔하지만 속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동맥경화를 완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겉껍질은 벗기더라도 하얀 속껍질은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혈관벽을 단단히 지켜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넷째, 석류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과일이지요. 석류 속 피토에스트로겐은 갱년기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여성 호르몬의 공백을 채워주어 혈관 건강을 도와줍니다. 또한 석류즙은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과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뇌와 혈관을 지켜줍니다. 포도는 혈관을 청소하고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귤은 혈관을 탄탄히 하고 석류는 호르몬 균형을 도와 혈관을 지켜줍니다. 각각의 힘이 모여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적을 막아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나가신다면 이 4가지 과일 중 어떤 걸 담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포, 불, 귤, 석. 포도, 블루베리, 귤, 석류. 4글자만 기억하세요.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4가지 과일을 생활 속에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혈관 건강이 확연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습관처럼 드신다면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뇌혈관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좋은 과일을 기억하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콤한 음식, 과일 주스, 야식, 그리고 운동 부족. 이 4가지는 좋은 과일의 효과를 무너뜨리는 뇌혈관의 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늘 균형입니다. 좋은 것을 채우고 나쁜 것을 비워내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뇌경색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과일 4가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경고드렸던 나쁜 습관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간단한 대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과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이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효과는 반감되고 맙니다. 첫째, 달콤한 유혹입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와 디저트,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먹는 빵이나 가공식품 속 숨어있는 당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지방과 염증을 쌓아 뇌경색 위험을 키웁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커피는 믹스 대신 블랙으로 간식은 사탕 대신 과일로 바꾸는 것. 작은 선택 하나가 혈관을 살립니다. 둘째, 건강해 보이는 음료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를 비타민 보충제처럼 드시지만 사실은 당분 폭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째로 과일을 먹을 때는 약이 되지만 주스로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스는 줄이고 물과 차로 목을 죽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셋째, 밤마다 몰래 먹는 간식입니다. 라면, 과자빵, 기름진 음식들이 밤마다 들어오면 혈관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계속 공격받게 됩니다. 특히 늦은 밤 당분과 기름은 혈관을 가장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저녁을 든든히 드시고 밤에는 차 한 잔이나 과일 조각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운동 없는 생활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 속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하지만 걷기 30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수십 번 같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이 4가지 습관 중 몇 가지를 하고 있었을까?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기는 분들 중에도 나쁜 습관 하나를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 단 음식 대신 과일을, 주스 대신 물을, 야식 대신 따뜻한 차를 앉아있는 대신 짧은 산책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달라집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채우고 버리고 움직이는 것. 이 3가지가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좋은 과일과 나쁜 습관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뇌경색을 막아주는 좋은 과일 4가지와 반드시 멈춰야 할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지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혹은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나쁜 습관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좁아진 길도 어느 정도는 넓어지고 막힌 흐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과일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포도는 혈관을 닦아내고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지킵니다. 귤은 혈관을 단단히 하고 석류는 여성의 혈관을 살립니다. 이 과일들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그리고 4가지 나쁜 습관도 기억하시죠. 달콤한 음식, 과일 주스 밤, 간식,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 습관들을 멈추는 순간 혈관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크다는 것. 70세, 80세가 넘어도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변화의 힘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힘이 되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과일을 담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조금 더 걸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뇌혈관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